답안 클리닉 밴드 1월 1주차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론 모범 답안은 정답이 아님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범 답안 중에서도 이제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마킹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된 점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 답안과 함께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공사에서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이 페이지에 적용 가능한 종류, 기술의 어떤 범위나 기술의 종류를 쓰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기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즉, 단독 기술이 뭐가 있냐면, BIM도 있고, 뭐, 로보틱스도 있고, 뭐 많죠. 로보틱스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3D 프린팅도 뭐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많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있고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센싱 기술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범위를 이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으로 가는 거죠. 종류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기술을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즉 어떤 얘기냐면 BIM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그야말로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죠? 예, 드론 기반 드론을 기반으로 해서 뭐요? 영상 분석 영상을 분석하죠.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영상을 분석해서 뭐 한다? 토공을 관리한다. 토공 관리 기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드론에다가 고분광 카메라를 실어가지고 영상을 3차원으로 분석한 다음에 토공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 기술 기반에다가 3차원 영상 분석이네요. 3차원 영상 분석의 토공 관리 기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요. 로보틱스 기반으로 한번 해볼까요? 로보틱스 기반으로 한다면은 로보틱스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자율로 토공을 하는 거죠. 자율로 토공을 하는데 이 자율 토공은 뭘로 하는 건가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어떤 통신 기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반 IoT 자율 관제 기술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BIM이나 이런 단독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융합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이제 복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제목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뭐가 있나요? 국토부에서 한 거요. 예를 들면 롤러 밑에다가 진동 가속도계나 어떤 충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붙인 다음에 다짐도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죠? 센싱 기술 기반이에요. 센싱. 우리가 이제 기술 기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가속도계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가속도계에 대해서 진동 가속도의 수치가 커지면 잘 다져졌다. 집안의 탄성 계수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다짐도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센싱 기술 기반, 다짐도 판정 기술. 뭐 이런 얘기를 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요. 이 적어도 시스템 구성도나 여기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 범위, 효과, 기능이나 효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쓰시면은 1페이지에서는 우리 이제 시사성 문제니까 문도 단쟁 효추, 기존의 토공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도입 배경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죠. 그런 얘기를 썼다. 그래서 도입 배경 나왔고,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기술의 종류 해가지고요. 토공사에서 적용하는 단독 기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했다. 여기까지 좋죠. 그 다음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분을 왜 했냐면 토공사에서 드론을 이용한 3차원 지형 정보 기술에서 구체적으로 썼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놓치는 건 뭐냐면 BIM 적용, 드론 적용 이렇게 안 하죠. 구체적으로 그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드론 기술 기반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를 가지고 3차원 지형 정보 관리 기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분은 왜 오키를 줬냐면 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제목을 잡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종류를 쓰시고 2페이지에서는 특징을 쓴 거죠. 각각의 특징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모식도나 어떤 개념도나 기능 같은 것들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3페이지를 가면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의 비활성화 문제와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제목에 뭐가 있어야 된다? 키워드. 즉 내용으로 갖고
문제 대제목으로 갖고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워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어떤 그 지침이나 어떤 그 법령상의 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얘기를 하죠? 스마트 건설 기술의 뭐요? 가이드라인, 또는 스마트 건설 기술의 로드맵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이 발표에 어떤 주요 골자가 있을 거고요. 골자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개선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제목을 잡는다면 어떤 얘기를 한다? 스마트 건설, 토공사 기술의 로드맵과 개선 방안 이런 얘기가 쓰는 게 낫겠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다는 키워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키워드 3페이지는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대제목으로서 알 수 있게끔 키워드 넣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까요? 자, 연약층 도심지에서 쉴드 공법에 대한 터널 공사 중 누수 취약부를 열거하고 원인과 보강 공법을 쓰라. 이건 뭐냐면 주인공은 누수예요. 누수죠. 이 연약층 도심지 쉴드 공법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수예요. 쉴드의 누수죠. 세그먼트의 누수. 예. 자, 그러면 이제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거는 문제점 유형이니까 문헌 대형검, 누수 발생 형태, 유형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죠. 자, 바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라고 썼냐면 취약부하고요 원인하고 대책을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취약부를 열거하고 취약부별 원인을 써야죠. 그죠? 원인을 쓰는데 취약부를 왜 열거하라고 했을까요? 취약부별 원인을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세그먼트 연결부, 볼트 이음 또는 뭐 뒤치음 주입공 이런 게 있는데 몇 개가 빠졌죠.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아닌 부분이 있죠. 세그먼트와 개착부의 이음이나 세그먼트와 나튼 부의 이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그먼트하고 세그먼트 이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부분도 빠졌고요. 또요. 균열부도 누수 취약부예요. 단차부도 누수 취약부고요. 뭐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인은 누수 발생 원인 취약부별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 방법은 두 가지로 가셔야 돼요.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사전과 사후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차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수 공법을 얘기하는 거죠. 차단. 이런 부분 얘기하고요. 사후에 대해서는요. 보강이나 이제 보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모든 논술에는 핵심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자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논술이나 논문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볼트구멍부가 항상 문제래요. 볼트구멍부. 볼트구멍부는 나중에 누수가 나면은 부식이 생기고요. 거기가 이제 더 틈새가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틈새를 메운다고 해서, 보강공법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보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녹쓰는 것을 제거할 수도 없고 볼트를 탈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논문에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볼트 구멍부에 대한 어떤 누수 보강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3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논술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한다? 볼트 구멍부의 누수하고요. 볼트 구멍부에 대한 어떤 누수 보강 대책이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부식이 안 되는 어떤 볼트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보강제를 쓴다면은 무수축 몰탈이나 어떤 그 내부식성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라우팅이나 아니면 보강제를 씌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는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볼트 구멍부요. 그 부분이 조금 힘들다. 결함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연결부의 지수제라든지 볼트 구멍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1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나왔어야 돼요? 유형. 즉 어떤 부분에 결함이 맞는지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다? 지금 또 뭘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파레토 법칙 얘기하는 거죠. 80대 20의 법칙. 이제 어떤 그 누수에 대한 유형을 보니까 볼트 구멍부에서 55%가 발생이 됐고 예를 들자면 55%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부에서 25%가 발생돼 있고 연결부 그 다음에 무슨 그 다른 부분에서 뭐 이제 단차부나 뭐 이런 데서 생겼다. 그럼 여기서가 80%가 생겼으니까 얘네들을 어떤 그 잡으면은 누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논문에서 설명하는 3페이지에 설명할 건 뭐다? 볼트부 얘기를 꺼낼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앞 페이지에 어떤 누수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당구장 표시를 한 다음에 볼트 구멍부에 대한 누수가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수 보강이 어렵고 보강이 난이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쓴다? 3페이지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1페이지와 3페이지가 논리적 연관성이 있으면 논문으로서 상당히 완벽하죠. 1페이지에 어떤 의제를 띄워놓고 3페이지에서 그걸 강조하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콘크리트 유동 특성에 영향 주는 요인하는 거니까 1페이지는 이제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 이렇게 쓰고요.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한다? 뭐뭐의 요구 조건, 그 다음에요. 품질 기준 1페이지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제목 구성이에요. 미형 관리에서의 기본적인 대제목 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서 잘 못 쓰신 게 뭐냐면 영향 주는 요인이 이게 중요해요. 이걸 상세히 쓰라고 이걸 했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쓰셨는지. 이 페이지로 가볼까요? 이 페이지 보시면 영향 주는 요인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고유동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유동 특성에? 준다. 그럼 어떻게 주죠? 즉, 영향 주는 요인이면 요인이 있고요. 그 영향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즉,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크면은 유동 특성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 그러면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요?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요? 그게 안 나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크면은 어떤 부분이다? 펌프에 병마찰을 일으킨다. 병마찰을 일으키니까 어떤 유동 특성, 압송 특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셔야죠. 즉, 이 영향을 설명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물결합집이 용적비가 어떤 영향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예. 자, 고유동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혼화재를 넣었다. 그러면 수하열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긍정적 영향인가요? 부정적 영향인가요? 재료 분리 저감제를 넣으면은 긍정적 부분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부정적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점성이 떨어지니까 펌프 폐색이요? 그 영향을 쓰셔야죠. 요인별로 영향을 쓰셨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서 얼만큼 든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발견됐냐면 영향 주는 요인이라고 하면 요인별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영향을 조금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 문제에서의 키포인트인데 그게 안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서의 뭘 얘기를 꺼낸다? 중요한 걸 강조한다는 거죠. 여기 이분께서는 이제 고유동 콘크리트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함수 상태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품질에 대한 변동 특성이 크니까 얘를 150 그 한 로트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전수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입수 검사 장치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품질 관리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좋은 얘기세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영향 주는 요인이 조금 더 별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정착 지지 방식의 앵커 공법을 열거하고 특징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게 이제 얘기한 저희가 뭐라고요? 우리 이제 보통 얘기를 해보면 인장형 앵커를 많이 써요. 근데 인장형 앵커는 어떻게 되냐면 그라우팅이 여기 이제 본디드가 돼 있죠. 접착이 완전히 돼 있는 본디드 상태예요. 본디드.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착장에서 이제 얘를 당기게 되면 PS를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내부에 마찰이 생기면서 인장력이 발생하니까 미세균열이 생기고 거기에 물이 침투하면 리칭 문제도 생기고요. 용탈. 또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성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한다? 압축형 앵커라는 거는 여기 끝에다가 지압판을 설치하고 언본디드로 여기를 이제 띄워놨어요. 뭐 띄워놓는다 그러면 언본디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땡기게 되면 여기서 PS를 땡기게 되면 마찰 저항을 하지만 내부 콘크리트는 어떻게 된다? 밀리는 압축 작용을 해서 압축형 앵커죠. 그러니까 수밀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응력이 이쪽에다만 집중을 하니 어떻게 한다? 이 지하판을 몇 개 더 달자. 그래서 하중 분산형 압축형 앵커가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논리적 전개로 볼 때 3페이지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좋다? 하중분산형 마찰 앵커에 대한 시공시 주의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인장형 앵커에서의 실무상 인장형 앵커에서의 문제점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온다?
압축형 앵커, 즉 하중분산형 압축형 앵커, 압축형 앵커의 적용성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또는 제한 및 제한 근거 이런 거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문제니까 이게 또 낫다라는 얘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페이지는 뭐가 나오는 게 좋다? 논술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대안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다. 답안은 잘 쓰셨어요. 실은 이제 답안 클리닉 밴드에 올라올 정도면 다 붙어요. 왜냐면 다 보고 쓰셨잖아요. 안 보고 쓰신 분들은 박수. 하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리적 결론이 나 있는지,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피곤한 얘기죠. 모든 문제를 논리적 결론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한 문제만 제대로 쓰신다. 한 교시에 한 문제만 제대로 먹혀도 그거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실은 한 문제, 한 교시에 한 문제를 그렇게 쓰는 거라고도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 하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내책은 뭐죠? 귀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이게 핵심이죠. 자, 논리적인 기술사적 의견을 제시한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